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대바닥권에서 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실시간 종목 상담과 오늘의 급등주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나와 계시죠?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난다고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3일 수요일에 알려주신 범한 퓨얼셀이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장 막판에 특히나 20% 넘는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또 8월 1일 월요일이죠. DB하이텍 지난주 금요일에도 7% 넘게 상승을 하더니 오늘도 장중에 5%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리뷰해보고 지금 이 종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고점에 기존에 물려 있었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은 지수가 오늘 코스피 코스닥 0.5%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권 전환되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약 2년 만에 저점을 찍고 이제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과거 코스닥 1000포인트 때, 과거 코스닥 950포인트 때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물려 계신 종목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내시고요.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바닥에서 지수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8월 3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범한 퓨어셀 종목이었습니다. 자, 상장 이래 공모가보다도 약 마이너스 25% 급락한 이 과매도 구간에서의 매집을 권고드렸고요. 그 이후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이죠. 자, 월요일에 이제 광복절 연휴 때문에 휴장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 플러스 20%까지의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자, 1, 2주 만에 플러스 약 30% 가까운 상승을 누려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고가에 사느냐, 저점에 사느냐, 우리 주식은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이제 파는 것이 좀 수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 내려져 온 진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검증시켜준 종목이 범한 퓨어셀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신소재 그리고 뭐 첨단 소재 이런 종목군들도 거의 전방적으로 다 바닥에서 좀 시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테마는 돌고 돕니다. 우리 범한 퓨어셀이나 2차전지 소재주들 바닥에서 매집을 놓치셨던 분들도 자, 오늘 우리 소개시켜드릴 종목들도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 관련주인 DB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받다가 현재 시간 금요일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 월요일도 미국 증시가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기술주 빅테크,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좀 수급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자, 74,000원짜리가 4만 원까지 마이너스 약 45% 가까운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자, 거기서 만들어진 자, 이중바닥 영역대에서 자, 전일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 플러스 장중에 4.92%에서 장중 7.7%, 약 5% 종가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도 장중 플러스 3에서 5%대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자, 지난주 금요일 5에서 7%, 오늘 3에서 5%, 약 8에서 12% 가까운 상승을 우리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우량주들이 올라가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그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체크하시고 오늘장 관심 있게 이슈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 이 중간에 이 반도체에 대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으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대바닥권에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리뷰 종목 두 종목 알아보고 갈게요. 8월 1일에 알려주셨던 KG스틸 그리고 8월 5일 금요일에 알려주신 AT세미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추가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KG 그룹주들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원자재 관련된 그런 철금속,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군으로서의 좀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들을 좀 소개시켰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KG 스틸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공략했고 어디서 매수했을 때 다시 매수가 유효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쌍용차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9,000원 그리고 11,000원짜리가 자 26,000원까지 100%, 150% 이상의 상승을 가져간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한 자, 이 바닥권 구간에서 강세 전환될 때 우리는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2주 정도 지나서 장중에 9%가 올라가더니 오늘도 장중에 3에서 5% 직전에 이 매물을 뚫어내는 장중 직전 고가를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장중에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일 월요일 기준 종가상으로 한 6에서 7%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에서 7%. 우리 한 2, 3주 만에 6에서 7% 수익 냈으면 수익 챙기셔도 좋지만, 이 종목의 과거력을 봤을 때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요 직전의 매물들을 뚫어내는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즉 이 장기 입평 라인 때 매물만 거래대금을 세우면서 뚫어내게 된다면 그 위로의 상방이 위로 뜨거운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 대세 상승을 앞두고 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거래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위로 13,500원 구간의 매물을 우리 장기 입평 라인 때의 매물을 뚫어낸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KG 스틸 우리는 바닥에 잡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 급등주 패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바닥에서 거래대금 없이 횡보를 하다가 자, 추세 전환하면서 거래대금 빵 터지는 시점부터 주가가 자, 그동안 지루하게 움직였었던 KG 스틸이 아니라 자, 매일매일 가슴 뜨거운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처럼 자, 지금도 가격 조정 이후에 어느 구간의 슈팅 구간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KG 스틸 13,500원 구간 언제 뚫어내는지 여부를 보유자분들 수익권에서 편안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종목 다시 한번 12,000원 근방까지 조정받고 이탈 안 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착하신다면 거기서는 이번에 8월 1일에 매수 못하셨던 분들도 조정 시 다시 한번 공략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AT세미콘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반도체 관련된 소형주라고 제가 AT세미콘 바닥에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라고 제가 8월 5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이슈들이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수혜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번 우리 장중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AT세미콘을 제가 연말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자,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상한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잡아드렸던 과거력이 있어가지고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900원 그리고 1,000원 구간에서는 또 손절 900원, 850원 짧게 잡고 공략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자, 우리 방송을 자, 8월 5일자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콕 찍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차트가 너무 이제 그동안의 낙폭이 너무 커서 자, 이 갭이
너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자,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장중에 9%가 올라갔고요. 자,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 8에서 9.78%까지 한 15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한 1, 2, 3, 4, 5, 6거래일 만에 15% 이상의 상승을 누려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급등주 15%에서 올라갈 때 따라잡아서 상한가를 잡아야 15% 수익을 낼까 말까입니다. 10%, 10몇 프로 수익을 낼까 말까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AT세미콘을 바닥에서 미리 우리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자, 6거래일 뒤에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아직도 자, 우리가 과거에 자, 거의 2012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최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이슈로 수급이 붙는다면 자, 올해 3월 달이죠. 자, 일별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3월 달에 일별 주가를 체크해 보시면 자, 상한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기록하고 그 다음 날에 차익 실현이 떨어졌던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연속 상한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과거에 연상 쳤었던 과거력에 있는 종목이 그 시세를 다시 리셋한 바닥에서 또다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 거기서 바닥에서 손절 잡고 900원에 근접했을 때 나는 밑으로 손절가 850원 짧게 잡고 공략하겠다라는 매매 전략을 다시 세워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는 이미 15% 이상 수익권 도달한 상황입니다. 자, 보유자분들, 자, 위로는 뭐 한 20에서 50% 정도 수익권, 네, 우리 시청자분 그런 만큼 분할 매도 진행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AT세미콘 저는 놓쳤습니다. 저는 방송 봤는데 까먹었어요. 살려고 하니까 치매가 온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이 기억 안 나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머릿속에, 메모지에, 핸드폰에 자, 반드시 관심 종목 설정해 두시고 앞으로 타이밍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또 포착해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2의 KG 스틸, 제2의 이 AT세미콘을 원하신다면 지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은 세 종목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니까요. 3위부터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유진테크입니다. 네, 오늘 대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종목 3위는 유진테크인데요.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4%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제가 종목 선정을 제가 이제 광복절 연휴 동안 저도 이제 휴가를 좀 가고 싶어가지고 금요일에 밤새도록 종목 선정해서 선정한 게 유진테크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종목 선정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필이면 방송 전에 올라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4%가 올라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좀 쿠션을 좀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매출액이 87% 정도 네, 발생되는 기업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 패권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에너지 패권, 식량 패권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패권에 대한 경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에너지 패권에 대한 이슈들이 종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어떤 패권을 가지고 네, 우리 주요 국가들이 다툼을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자,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의 그런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자, 반도체 관련주, 뭐 반도체 D램 가격, 반도체 가격 뭐 떨어진다 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업종이든 그 업황이 안 좋아서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그 시점에서 매수해야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이 나고요. 자, 이번에 CPI 지수 우리 6월 달 최고점을 찍었는데 자, 그 찍었던 게 최정점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반도체 가격 하락하고 있는데 자, 이 구간이 정점 하락의 최끝이고 최저점이고 여기서부터 점차 개선되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불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나스닥, 빅테크 반도체 관련주,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형님 두 분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소형 관련주들도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더 큰 탄력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유진테크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23,500원 구간. 자,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진 저가가 24,000원이었는데요. 이 24,000원에서 몇 개월 만에 55,000원, 53,000원, 55,000원까지 1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에서 지금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종목 손절가, 여기 스타팅 포인트. 네, 우리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하셨던 분들은 스타팅 포인트가 시작점이라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 그 시작점까지 조정을 받은, 즉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분출된 것을 전부 다 자진 반납한 박앤세일 구간에서의 이중바닥 구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27,000원에 공략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들어진 이중바닥은 100만 불짜리 매수 기회니까, 저가 매수 기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24,000원 손절 잡고 우리 조정시 우리 이중바닥, 삼중바닥 다질 때 미리미리 씨앗 뿌려두시고 나중에 동종목이 과거와 같이 반도체 관련주로 시세가 분출이 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편안하게 분할 매도 진행하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우리 유진테크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오늘의 3위 종목은 바로 유진테크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로서 이중 바닥 구간에 진입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4,000원 라인 손절가 잡아주시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역시나 큰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2위로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패권, 주도 싸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반도체 공급망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앞으로 에너지 패권 다음에 글로벌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거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의 대다수를 지금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정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자율주행을 하든 빅데이터를 하든 인공지능을 하든 어떤 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어떤 기술들을 도입하든 간에 반도체는 가장 근방에, 가장 기반에 이제 우리 인간의 육체와도 같다. 반도체가 없이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도 처리할 수 없는 하드웨어적인 필수 우리 부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지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중국이 대만의 TSMC를 확보해서 혹은 침공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고 북한을 통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어렵게 하면서 그런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게 하려는 것에 대한 미국이 거의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굉장한 그런 위험도, 경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이닉스의 기업의 청산 가치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분기 기준으로 동사의 기업 청산 가치가 9만 원 정도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작년 10월 달에도 하이닉스의 기업 청산 가치가 약 8만 8천 원인데 지금 주가가 9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SK하이닉스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9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약 30%에서 40% 가까운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작년 10월 달에도 큰 수익을 한번 챙겨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 또다시 하이닉스가 청산가치 우리 1분기 기준으로 9만 원인데 9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10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또 이번에 또다시 이중바닥을 다지고 오늘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정말 엄청난 영업이익과 매출액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 미래가치 빼고 청산가치만 봤을 때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만 원 수준까지는 저는 이 기업의 청산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이 청산가치가
최소 11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 하면 어떤 기업일까요? 은행주 아닙니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영업이익률 넘버 2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하이닉스가 청산가치 부근까지 가격 조정을 받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우리 반도체 가격 하락한 거 맞는데 여기가 저점일 것이다. 앞으로는 가격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또다시 우리 실적 기반한 반도체 관련주로서의 추가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동 종목 우리 86,000원 그리고 9만 원 이 기업의 청산가치 영역을 손절잡고 조정 시 좀 적극적으로 물량을 모아가셔도 되는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 즉 이 주식을 우리가 올라갔을 때 고가에서 추격 매수하면 어떻게 되죠? 물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주식이 무너졌다가 이제 힘을 모아가는 물을 끓여갈 때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시드를 뿌려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이 주식이 폭발하면 거기서 분할 매도 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취해 볼 법한 종목으로 오늘 두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는 SK 하이닉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4% 넘는 상승률로 큰 상승률 기록하고 있지만 손절가 라인 86,000원에서 9만 원 잡아주시고 9만 원대 초반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추가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더 자세한 추가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메디톡스입니다. 네, 메디톡스를 1위로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메디톡스는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진행해 드리면서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었던 종목이다라고까지만 예고를 던지고 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보톡스가 성형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한류 열풍 불고 이제 배우분들 그리고 연예인분들 이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과거에는 우리 아시아 지역의 한류 열풍이 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나도 블랙핑크와 같이 예뻐지고 싶다. 나도 방탄소년단의 누구처럼 혹은 민경철 파트너처럼 죄송합니다. 멋있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그런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경하는 내가 닮고 싶은 연예인들이 어디 보톡스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나도 그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싶고 성형하고 싶고 보톡스도 맞아보고 싶고 옷도 똑같은 옷을 사보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류 열풍이 불수록 K 컨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수록 우리 어떤 물건을 팔 때 물건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먼저 팔면은 그 물건은 자동적으로 잘 팔리게 된다. 그 시장을 장악해 나가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때는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이런 것들도 일본의 시세이땡이나 이런 화장품들 쓰고 싶고 일본의 그런 패션이나 일본의 화장품이나 이런 유행들을 우리나라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주도를 하고 이걸 닮고 싶다라는 욕망이 옮겨가면서 그 문화로 인해서 그런 제품들이 우리나라와 아시아 지역에 팔렸는데 지금은 아시아 지역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국가 위상이나 이런 그런 닮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우리 보톡스를 판매하는 메디톡스가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하느냐,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느냐, 미국, 유럽 시장에 진출하느냐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즉 5천만 인구한테 보톡스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다 납품하거나 북미 시장에 납품하거나 아니면 유럽에다 납품하거나 중국에다 납품하거나 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이제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2년 전에 이 회사가 이제 주력 제품인 이제 메디톡신 50, 100, 150 제품에 대한 식약처 판매허가 관련된 그런 판매허가 취소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무너졌어요. 70만 원짜리가 8만 원까지, 9만 원까지 거의 8분의 1 토막이 빠졌는데 저는 이 대바닥에서
추천드려서 수익 내고 추천드려서 수익 내고 추천드려서 수익 내고 또다시 그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닥에서 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또 수십 퍼센트 혹은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우리 2020년도, 2021년도 굉장히 행복하게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디톡스가 저도 굉장히 기억에 좋은 회사인데 물론 이제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아직도 손실 구간이지만 자 바닥에 싸게 잘 손절 잡고 공략한다면 지금 구간이 자 2020년도 주가 10만 원에서 자 25만 원까지 거의 100% 수익이 났었던 구간들이 나왔던 그 바닥까지 다시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에 대한 실적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모멘텀은 미국에 진출하느냐 이제 중국에 진출하느냐, 유럽의 시장 열리느냐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과거 2020년도, 2021년도 그 저점 영역까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지금의 구간은 손절가 10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한 11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 제가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이거를 종목을 선정했는데 자, 이제 휴가 갔다 와서 미국 증시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방송 중에 5%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자, 이거 3개 종목들 유진테크, 하이닉스, 메디톡스 원래는 방송 전까지 추리는데 이제 광복절 연휴가 있어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미리 종목 선정을 했더니 제 머릿속을 누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메디톡스가 오늘 장중에 5에서 9% 정도 상승 중이다. 하지만 자 이거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빠졌을 때 11만 5천 원 수준까지 혹은 그 밑으로 빠진다면은 10만 원 손절 잡고 이 바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진행하셔도 좋은 종목으로 오늘 마지막 원탑 종목 메디톡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메디톡스 가져와 주셨고요. 11만 원 부근에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또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화면으로 이 종목들 정리해보고 저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736님께서 보내주신 VC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13,500원,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VC 현재 가격 1,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자 2% 상승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좀 손해를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말 마법 같은 보조 지표도 없고요. 어떤 호재가 떴을 때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하셔야 되고 재무적인 분석, 공시 분석, 오버행 이슈 있는지 없는지 회사에 배임 횡령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지 없을지까지도 정말 체크를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방송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좀 분석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이 15,000원에 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5,000원 구간을 제가 표기를 해보도록 하면은 이 15,000원 공모가가 이 회사에 자,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저항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자, 목표가를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을 단기 목표가로 설정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저가가 9,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박스권 하단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자, 10,000원에서는 우리가 9,000원을 손절 잡고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걸 고려하신 다음에 그 이후의 목표가 1차 13,000원, 2차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 우리가 단기 저항 구간,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그 저항 구간까지 추가 시세가 나오면
여기를 뚫어내고 더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자, 과거 기술적으로 저항인 이 매물들을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해서 우리 14,000원, 15,000원은 좀 뚫어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우리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이 14,000원과 15,000원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 조정, 그리고 또다시 상승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여기서 차익하시고 다시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 혹은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추세 전환되는 그 시작점에 공략해서 수익을 내시거나 아니면 동 종목이 다시 10,000원까지 빠졌을 때 거기서 재진입 기회를 9,000원 손절 잡고 우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거 공고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VC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544님께서 보내주신 CS 베어링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14,000원, 비중 3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그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도 진행을 하고 자, 권리락 50%가 있었던 걸 보니까 자, 무상증자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럼 무상증자 공시를 안 보고서는 주가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특별하게 우리 무상증자 공시까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검색에 무상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유무상증자 결정 공시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이 13,000원 정도의 발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정 공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채무상환금 목적으로 200억, 우정자금 목적으로 100억, 그리고 시설자금 목적으로 200억, 총 500억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자, 주주들로부터 주주배송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자, 이 유상증자의 물량은 언제 상장이 되는 거 하니 6월 17일 납입됐던 물량들이 7월 1일에 상장됐기 때문에 이 물량은 시장이 소화가 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시에 진행됐던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 언제 상장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1일 기준 주주분들에게 한 주당 한 주를 무상으로 증자해서 나눠주겠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자, 이 무상증자 물량의 이제 상장일이 7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8월 16일이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물량도 이미 상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앞으로 나올 이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물량이 없다. 지금 시장에서 소화를 했다라는 것을 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기준으로 상장 정보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정보 일정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유상증자 13,000원에 이제 물량이 신규 상장이 됐고요. 자, 유상증자 물량 13,000원에 신규 상장이 됐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또 상장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최근에 주가가 자, 기후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다시 이 전고가 구간까지의 상승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긍정적인 부분은 이 회사 무상증자, 유상증자 그런 물량들은 7월 달 소화하면서 한 번 더 저점을 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좀 부정적인 부분은 자, 소화한 건 긍정적인데 이 기술적인 구간이 저항 구간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조정받고 이 박스권 구간을 가져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자, 세 가지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밑으로 13,000 정정하겠습니다. 자, 11,3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네, 추가 시세가 나오면서 이 우상향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우리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분할 매도 진행해서 우리 비중 30% 중에서 5% 미만으로 남기고 전부 다 네, 우리 보합권 그리고 약수익권 그리고 추가 수익권 분할 매도 쳐서 수익권 챙기시고 그리고 평단가 익절선 대응하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동 종목이 만약에 자, 11,3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 거래대금 터지면서 우리 추세를 뚫어낸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낸 이 추세 변곡점을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밑으로 하방은 저는 동종목 자,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7,000원에서 자 9,000원 정도까지 우리 8,000원에서 9,000원 초반까지 좀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만약에 이제 11,000원 구간, 11,300원 구간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줄이셨다가 떨어지더라도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9,000원, 8,000원 깨지 않고 반등할 때, 깨지 않고 반등할 때, 깨지 않고 반등할 때, 그리고 깨지 않고 반등할 때 그 타이밍을
다시 잡아서 추가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 주식이 또다시 11,000원, 12,000원, 13,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응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려서 추후의 상승 구간에서 정리하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이제 14,000원 정도가 되시죠. 그래서 이 14,000원 구간에 매매 복귀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면은, 자, 이날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이날. 거리대금 터지면서 윗골이 달리고 그 이후에 거리대금 줄어들면서 음봉이 떴는데 차익 실현 떨어지는데 여기서 초기 대응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14,000원짜리가 과거 8,000원까지 마이너스 40% 물렸다가 이번에 마이너스 한 15% 정도 손실권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 과거의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가 기준 11,300원 지지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탈하지 않고 돌파한다면 저는 평단 약수익권까지 최종 목표가 15,000원 목표로 다수 비중 청산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다시 여러분들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동사가 과거에 이제 풍력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19,000원까지 시세가 나온 적이 있고 지금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유럽도 일본도 그리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중국도 그리고 지금은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 지역 국가들은 신재생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쨌든 검은 석유가 검은 물이 이제 고갈이 되고 난 이유 그리고 지구를 위협하는 그런 우리 환경오염, 환경 규제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공론화되고 이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매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기술적 타이밍은 조금 너무 고가에 있으시기 때문에 평단 오면 정리하셔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이해 안 되신다면 오늘 유튜브에 제 업로드되는 부분들 다시 보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반드시 숙지해서 수익으로 반복적으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은 CS 베어링에 대한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지지선 라인 11,300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314님께서 보내주신 풍원 정밀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18,00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알려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 그냥 공모가 밑으로 빠졌다고 공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8,000원에 샀는데 자, 나의 기준 없이 손절선 대응을 못하면 이게 13,000원까지 빠진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할 때는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하면서 비중 조절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지지선을 원래였으면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 회사 공모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공모가 15,000원이었습니다. 15,000원이었기 때문에 공모가 15,200원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이 주요한 직전의 지지 구간들을 이탈하면서 여기를 저항받고 하락 1파, 2파, 3파가 나왔고 그 이후에 자, 이 15,200원 구간, 이 공모가 영역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가 자, 지지 구간이 아니라 이탈 시점부터는 이 15,200원이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15,200원을 좀 강하게 뚫어내면서 치고 가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공모가 영역이 우리가 이탈 시점부터는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 바닥에서 이제 오늘 추세 전환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자, 매집의 캔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자, 밑으로 13,400원 구간이 이 주식의 현재 시점 기준 강력한 지지 구간이 아닌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13,000원 그리고 13,4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추가 시세 나온다면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17,000원, 18,000원 선에서 저는 정리하시고 또다시 이 주식이 3중 바닥 다지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은 또 풍원정밀 재공략 관점으로 공략하셔도 좋다. 하지만 자, 눌러주지 않고 바로 시세가 나온다면은 거기서는 다시 풍원정밀 종목처럼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이 선별해서 아니 우리 방송 보고 아니면은
자,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매물을 초기에 뚫어낼 때, 즉 대시세 초입일 때 공략해서 큰 시세를 노려보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앞으로 미래 비전성이나 이 재무제표의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고, 이 회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자, 15,200원 구간 돌파 여부와 16,000원 구간 돌파 여부 먼저 체크를 1순위로 하셔라. 그리고 여기를 뚫어내면은 자, 15,200원을 지지 구간으로 하면서 위로 17,000원, 18,000원,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이 앞으로는 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가가 됩니다. 자, 과거에는 여기가 지지죠. 지지를 받고 계속 주가가 올라갔었던 구간들인데, 자, 이탈 시점부터는 이 14,000원, 15,000원 구간이 여기가 매물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서 자, 바닥에 13,000원 근방 뭐 여유 대실 연평단가 관리하시고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 17,000원, 18,000원 여기 매물들까지 도달했을 때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5님께서 보내주신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 6,000원, 비중 1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대 5,000원 라인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는 높지만 이 기업의 청산 가치가 저는 5,000원 후반 정도까지는 좀 평가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로 엮였을 때 저는 6,000원 위로 충분히 좀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유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에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바로 자, 4,000원에서 6,0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동 종목이 빠진다면 4,000원 구간, 5,000원 구간 비중 20%, 25%까지 비중 5에서 10% 추가 매수까지 단행하셔도 좋을 만큼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기간 보유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일 것이다라는 먼저 예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주가가 13,000원까지 갔다가 그 구간에서 1중 바닥, 2중 바닥, 3중 바닥을 다지고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의 매수 타점을 주고 나서 주가가 5,800원에서 15,600원까지 약 3배 정도의 시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또다시 반납한 3,400원 구간과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 영역들을 제가 이제 선으로 좀 그어보도록 하면은 4,700, 4,2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19 폭락장 때 여기 구간을 이탈했으나 다시 돌파한 시점부터는 이 4,700, 4,700, 그리고 4,200, 700 구간을 일봉상 바닥, 즉 과매도 우리 저평가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착안한다면 저는 이 주식을 4,200원 손절 잡고 손절도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4,000원, 6,000원 구간 조정 시 우리 시청자분이 평단가 6,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대, 4,000원대 빠질 때마다 비중 5%씩 이 바닥에서 공략해 나가셨다가 거리대금 터졌을 때 튀어오르면 거기를 어떤 구간 1차 목표가 6,000원, 2차 목표가 7,000원 구간 목표로 단기 대응하셔도 좋고, 여기서 수익 챙기고 남은 일부 수익분은 8,000원 위로도 추가 시세 노려보셔도 좋다. 그 이유는 과거에 대시세를 반납한 이후에 이 박스권 기간 조정 중인데 앞으로 테마 붙이면서 8,000원 구간 뚫어내면은 여기서는 저는 대시세도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관점에서 가격 조정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떨어질 때 잡은 것도 아니고 가격 조정 잘 받고 이 박스권 하단에서 나름대로 잘 좀 공략을 하셨기 때문에 평단가만 관리 잘 하셔가지고 튀어오를 때 1차 목표가 6,000원, 2차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 8,000원 위로는 일부 수익분으로 자율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상담이 되겠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상담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당장 수익의 기회가 있는 이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화요일에 알려주신 이 화성 밸브와 그리고 7월 22일 금요일이죠. 네오 오토 장중의 고가를 좀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오늘의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화성밸브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이다? 바닥 아니다.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단기 수익 내실 분들 바닥인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자 바닥이기 때문에 기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내시기 원하고 오늘 사서 단기간의 수익을 내시기 원하기 때문에 자, 화성밸브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게 들고 있는 구간이 아니라 자, 바닥에서 보지 못했던 거리대금을 수반한 날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화성밸브 손절가 잡고 매수 타이밍 관심 있게 추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하루 이틀 3일 지나가지고 장중에 플러스 24%까지의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자 3일 만에 3일 천원도 아니고 자 장대양봉 기록하고 2박 3일 패턴을 통해서 직전 고가 뚫어내니까 24%까지의 상승을 8,130원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렸던 종목이 화성밸브였습니다. 장마철 관련된 상하수도 밸브, 상하수도 그런 노후화된 상하수도 교체해야 된다라는 정책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거 24% 올라가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지난주 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3일 전 방송 보고 공략하셨던 모든 분들이 플러스 10에서 20% 이상의 상승을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노려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밸브 이제 분봉상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봉상으로 우리 보도록 할 텐데 자, 화요일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혹은 화요일 감신 종목 설정해가지고 자 방송 중에 공략했으면은 수익 났다가 또 방송가까지 빠졌을 때 공략하셨으면은 또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방송이 12시에 끝났죠. 12시 방송 끝나고 오후 2시 15분경에 갑자기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서 추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올라갈 때 이거 상하수도 관련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이야기를 드렸다? 초입에 들여서 충분한 시세를 3거래일 만에 안겨드렸던 종목이 바로 어떤 종목이죠? 화성밸브 종목이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좀 리뷰해볼 종목이 네오오토입니다. 자 네오오토 종목 보도록 하면은 자, 이 종목도 자 정말 기가 막히게 타점을 잘 잡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일단 뭐 제가 잡아드렸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자, RSI 보조 지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거리대금 없이 주가 힘없이 무너지다가 이 과매도 구간에서 제가 우리 네오오토 매수하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린 거 아닙니다. 이 주식이 자 과매도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이루어내면서 바닥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저항을 뚫어내는 날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자 7월 22일 금요일 기준으로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바로 다음 날 9% 수익 났습니다. 근데 그 고가를 장중에 또다시 뚫어내는 시도를 오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동안 우리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고가를 자, 한 7,900원대로 맞춰놨는데 이 고가 저항받고 또 저항받고 빠져야 정상인데 여기를 뚫어내면은 자 인간의 한계는 없는데 자, 주식도 이 한계점을 뚫어내면은 이 한계가 디딤돌로 작용하면서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추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자, 주요 매물을 오늘 돌파하는 돌파 자리다. 그리고 과거에 자 여기 구간 여기 7,800원, 8,000원 구간을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을 때 이 주식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자 작년 6월 24일 상한가 쳤고요. 그 다음날 상한가 쳤고요. 그 다음날 11%까지 단기 시세를 분출한 가구력이 있습니다. 자, 뭐 제가 맨날 상한가 잡았다고 하면은 한 종목 잡으면은 그냥 상남자, 두 종목 잡으면은 상상남자, 세 종목 잡으면은 상상상남자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자, 네오오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상 기록했었던 과거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작점 상상을 기록했었던 그 시작점이 8,000원인데 그 구간을 오늘 종가상 뚫어낸다면 여기서부터는 자 밑으로 우리는 수익권에서 편안하게 상한가도 수급이 붙었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네오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7월 22일 기준으로 방송 못 보셨던 분들은 오늘 히든 종목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힌트 들어볼 시간인데요. 쌍쌍 쌍남자의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도 이제 쌍쌍바를 좋아하고요. 자, 노래도 상상에 상상을 더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하. 상한가를 잡고 그리고 또 상한가를 잡는 걸 좋아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IPO 관련된 이슈와 엮여 있는 종목을 제가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자, 이 주식이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연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다. 뭔가의 움직임들이 바닥에서 활발하게 터져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다. 그리고 이 회사는 과거에 치매 관련된 종목으로도 부각이 됐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된 제약바이오 종목군에 속한다까지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종목으로서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